안녕하세요. 재혼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겠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내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지는 엄청 궁금해 하셔서 30%, 40%, 50%이 중에 나는 몇 프로에 해당해요? 이 질문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재산 분할을 파이로 비유한다면 내가 몇 조각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배우자와 나눠야 할 파이의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에 이것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재산 유형 몇 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법인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개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통장도 개인 명의로 개설하고 해서 이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게 1인 회사, 즉 한 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내 배우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시 들어가는 돈도 다 배우자가 넣은 건데 법인이 된 순간부터 법인 명의로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걸 부부 재산 분할 대상이 넣는 게 맞는지, 넣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재산을 계산하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 명의로 된 재산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법인은 배우자가 창업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해도 독립된 법인격이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죠. 아니,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창업하는 자금도 같이 만들었고요. 배우자가 사업한다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나갈 때 나 혼자 살림하고 애들 챙기고 집안 대소사 다 챙기면서 내조한 덕에 이만큼 사업이 큰 건데 이혼하고 나면 배우자는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그 법인 사업으로 발생된 소득 모두 차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억울하신 마음도 드실 거예요. 이럴 때는 법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바로 인정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1인 주주 법인 회사니까 배우자가 그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치평가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는 겁니다. 대부분의 1인 주주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이라서 그 주식의 가액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보통 법원 감정을 통해서 주식가액을 평가하고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서 나눠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빼돌린 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이건데요. 이건 대체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자, 혼인기간이 10년인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10년의 기간 중에 배우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인출을 한 거죠.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계좌를 보니까 그 액수가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수십 차례 인출이 되고 그 합계액만 보니 1억 원이 가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이 돈 내가 같이 쓴 거 아닌데 꼭 재산 분할에 넣고 싶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볼 때 우선 혼인기간이 10년이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인출한 정황은 보여요. 근데 이게 생활비로 썼는지 부동산이나 다른 용도로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출한 시기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은닉한 1억 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혼 소송 직전 4천만 원 인출했다. 이건 인출해서 보관 중인 현금으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해줘요. 세 번째로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 또는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인데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청약 통장이 하나 있었다고 봐요. 결혼하고 나서 이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거죠. 그리고 계약 끝내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그 사이에 부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었어요. 이혼 소송이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잔금 지급 기일이 다가와서 남편이 잔금도 어떻게 잘 내고 명의도 남편 명의로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혼하는 시점에서 재산 분할 대상을 뭘로 해야 할까요? 남편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혼인 파탄 전 상태, 즉 계약금 중도금만 내 그 금액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유리하겠고, 아내는 부동산 가격이 분양대금보다 당연히 높으니까 남편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죠. 자,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혼인신고한 후에 분양받은 거고 분양대금의 70% 정도를 혼인기간 중에 납입을 해서
이혼 소송 전에 이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것으로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남편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고 남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기여도는 더 많이 인정이 되겠지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아파트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아직 분양권 형태로만 존재한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긴 합니다. 유형의 재산뿐만이 아니라요. 권리 형태로만 있는 무형의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서 분양권 가액을 평가받아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산분할 대상의 특수한 쟁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을 인정하느냐 마냐와 관련해서 많은 변수와 요인이 작용을 하죠. 청약 부동산만 해도 계약금, 중도금, 납입한 금액의 출처, 청약 신청을 하게 된 계기, 청약 당첨에 기여한 내용 등을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 소명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자체가 인정이 될 거고 기여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혼 소송 중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마지막 재판일이 언제로 할 것인가도 그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